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거고, 칼렌더 쪽 미로 보드에 보시면 영상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이벤트 스토밍이 뭔가 궁금하다 하면 보시면 될 것 같고, 굉장히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. 최대한 간단하게. 왜 하는지가 제일 핵심인데, 전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. 아는 사람이 없어. 전체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.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고 싶다. 타임라인 기준으로. 시간 흐름 순서대로. 우리 전체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지?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, 문제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혼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, 탑다운으로. 없으니까. 그럼 각 사람이 지금 개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. 이 밑에 거는 우리 서비스 진짜 간단하고,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거니까. 이 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 있겠지만, 대부분은 모른다. 아니면 그분이 나가셨다든지, 뭐 사고를 났다든지, 뭐 여튼 간에.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옴니채널 PO는 토코톡 PO랑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동작해서 우리랑 연결이 되고 어떤 내용이 오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모른다. 뭐 각 사람이 개별 지식을 지금 사일로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 군데다 풀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. 요거를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DDD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이벤트 스토밍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DDD는 핵심적인 그림 두 개만 설명드리고 오늘 발표를 빨리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따가 예제로 소개를 드릴 건데 이렇게 컬러 코드라고 해서 포스트잇 같은 이 카드를 기준으로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. X축이 시간 흐름 순서대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떤 액션들이 어떻게 체이닝이 돼서 진행이 된다. 보시면 여기 커맨드 쪽에 반복이 되죠. 더 이상 추가 뒤에 없는 이유는 커맨드 뒤에는 당연히 얘네들이 올 것이다. 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커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얘네밖에 없다.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스티커의 끝이에요. 제가 처음 미로를 알게 된 게 원래 이름이 리얼타임보드닷컴이었거든요. 알게 된 이유가 요 사람이 이벤트 스토밍 할 때 최적의 툴이 리얼타임보드닷컴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미로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미로로 바꿨더라고요. 여튼 간에 미로가 최적의 툴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요분도 이렇게 했었다.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그럼 알겠어. 이런 식으로 맵을 그린다. 이벤트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맵을 그린다. 그러면 단순히 이거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는 게 여기 그림입니다. 세 개의 단계로 돼 있는데 DDD도 사실 세 개의 단계로 돼 있는 것처럼 이벤트 스토밍도 세 개로의 단계에 돼 있고 처음에 빅픽처, 그다음에 프로세스 모델링,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처음 설명드렸을 때 도메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은 이벤트 스토밍에 참여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PO다라는 게 전제고 거기에 개발자가 껴들어갈 수 있지만 여튼 이건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PM, PO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즈니스에 밀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전제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빅픽처 단계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벤트만 만듭니다. 그 이벤트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요 색깔이죠. 빅픽처에서는 요 색깔들만 써요. 요 네 가지지만 실제로는 두 개만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도메인 이벤트랑 그다음에 익스터널 서비스 딱 두 개만 가지고 처음에 만듭니다. 그래서 이 빅픽처 단계라는 걸 하는 이유는 요거를 하고 나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서 빠진 이벤트가 없나 요거를 검증하기 위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가 어떤 흐름으로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빅픽처 단계고 그다음에 색깔이 세 개가 더 들어가죠. 여기 보시면 빠진 이벤트를 추가를 하고 커맨드랑 리드 모델 그리고 펄리시 세 개를 추가를 됩니다. 이거 두 개 색깔 썼죠. 그러고 나서 나머지 색깔을 채우는 거죠. 커맨드, 그다음에 리드 모델, 그다음에 펄리시 이렇게 세 개가 돼 있고 요 유저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는 항상 커맨드에 이제 종속돼 있는 거니까 무시를 하시고 색깔 세 개가 추가된다. 커맨드, 리드 모델, 그다음에 펄리시 이렇게 세 개가 추가된다. 도메인 전문가들이 더 이상은 보실 필요는 없어요. 그 밑에 부분은 개발자들만 하는 거다. 요 어그리게이시라는 걸 만드는 거. 그 밑에 단계는 개발자들 거니까 나중에 뭐 설명드리고 오늘은 두 개만 설명드릴게요. 요 폴리시, 커맨드, 리드 모델이 있다. 그러면은 대체 어떻게 동작하느냐. 보통 이렇게 해놨습니다.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네, 이 서비스는 뭐냐면 제가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쓴다고 만든 건데 매일 한글 문장을 푸시를 받아서 한 문장씩 번역을 해보고 기록으로 쌓는다. 이런 서비스예요. 그거를 이벤트 스토밍으로 했을 때 첫 단계가 이벤트를 먼저 만든다. 보시면 처음에 크론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익스터널 시스템이에요.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외부 시스템이 있어요. 걔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킨다. 매일 하루에 한 문장씩 푸시를 받기 위해선 크론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푸시 이벤트가 발생했어. 그러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보니까 문장에 하나씩 푸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푸시할 문장을 가지고 오려면 크롤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만든 거라서 개발자 말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사용자 액션 기준으로 해야겠죠. 지금 막 한 30명이 붙어가지고 이벤트를 막 붙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이벤트가 얘 이벤트 앞에 와야 되는지 뒤에 와야 되는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
전체적인 이벤트를 생각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갖다 붙인다. 이게 첫 번째 단계. 그러고 나면 우리 시스템이 이 시간 흐름대로 보니까 순서대로 뭔가 생성이 되는구나. 이건 서비스하고 무관해요. 사용자의 모든 유저 케이스에 대해서 이벤트를 쫙 다 나열하는 거라서 사실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게 무한한 X축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미로가 되게 좋은 툴이다. 이렇게 해서 이벤트 첫 번째 단계가 끝났다. 모든 이벤트를 다 찾은 것 같아. 더 이상 없어.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커맨드, 펄리시, 리드 모델 요 세 가지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. 커맨드는 뭐냐면 요 이벤트가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 크론 시스템이라고 하면 외부 시스템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켰으니까 여기에는 커맨드가 없을 수 있죠. 근데 그게 아닌 케이스는 모든 이벤트에는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커맨드가 있어야 된다. 이 커맨드와 이벤트는 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아까 유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누구냐? 이거는 시스템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유료 사용자 아니면 무료 사용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리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사용자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사용자 뷰에서 사용자가 직접 인터랙션을 해서 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결과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. 그렇게 해서 맵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. 사용자 뷰가 뭐가 있지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대충 볼 수 있고 어떤 인터랙션이 생성이 되지 커맨드만 생성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이벤트만 생성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 그렇게 해서 맵을 대충 그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이걸 두 개로 나눴는데 이거 중요한 게 폴리시라서 개인적으로 진행할 때는 이 폴리시를 한 단계로 더 빼서 진행을 해요.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. 펄리시라는 걸 넣습니다. 펄리시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생성이 됐어요. 뭔지 모르겠지만 이 뷰에서 사용자가 액션을 해가지고 뭔가를 거쳐서 이벤트가 생성이 됐어. 그럼 이벤트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어떤 그 커맨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게 우리의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이다. 대신에 이 이벤트가 처리될 때 네, 죄송합니다. 이거 여러 번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지 않을까요? 이벤트가 처리될 때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기 펄리시에다가 적어주고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준다. 이렇게까지 다 끝나면 이제 모든 이벤트가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결과로 그냥 끝날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. 여기까지가 이벤트 스토밍의 거의 답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죠. 딱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. 어그리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커맨드가 있어요. 센텐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테이블들을 건드려야 되지라는 거를 미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엔티티라고 보면 되겠지만 어떤 엔티티들이 연관이 돼 있고 어떤 게 루트 엔티티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노란색을 추가를 해주면 요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벤트가 발생되는 조건 여기에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게 생성이 됐고 얘는 뭘 건드리면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렇게 돼 있으면 개발자들이 개발도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생겨먹었구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벤트 스토밍입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 이벤트 스토밍 이걸 보시면 되고 보라색이 뭔지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비즈니스 로직이고 이 비즈니스 로직이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가 되니까 얘가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할 건데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? 폴리시가 뭐가 있지? 그런 것들 색깔은 무조건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됐나요? 몇 개 없어요. 무조건 선형적인 순서라서 괜찮습니다. 금방 외우실 수 있습니다. 발표 마치겠습니다.